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캡스톤 디자인이라는 수업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교과목에는 아마 캡스톤 디자인 이렇게 붙어 있었던 과목의 유형을 보셨을 거고요. 혹은 교과목 이름이 종합 설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캡스톤 디자인이라는 과목을 우리는 왜 이렇게 굳이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일까요?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소개해 드리는 것은 캡스톤 디자인이라고 하는 이 교수학습 방법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캡스톤 디자인 방법이 무엇이고 또 여러분들이 이 과정 중에 무엇을 수행하셔야 하는지, 그리고 학습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팁은 무엇일지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그림을 하나 여기에 넣어 놨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뭔가 하나 장식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을 캡스톤이라고 붙입니다. 건물 위에 정점에 놓여 있는 장식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대학 생활을 하면서 가장 마지막으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정점에 있는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을 캡스톤이라고 생각해 주셔도 좋겠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개념처럼 문제 해결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최종의 산출물을 만들어내고 그 산출물을 위해서 기획, 설계, 제작의 과정을 모두 다 경험할 수 있는 수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개념을 조금 더 상세하게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보면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있었던 최고의 그 위에 별을 하나 생각하시고요. 그 별을 위해서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지식을 발견하고 구성하는 것. 이게 캡스톤 디자인에서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되고요. 그 지식을 그럼 발견했어요. 발견한 걸 정말로 내가 원하는 어떤 진로, 그리고 이 과목에서 상정해 놓은 어떤 산업의 상황, 실제의 상황에 적용하는 학습을 해보는 것에 결정판이 바로 캡스톤 디자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과목이 원하는 바는 학교에서 배운 이론적인 지식을 조금 더 실제 맥락에서 적용을 하는데 이질감이 없도록 하는 것,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어떤 현상에 대해서 뭔가 탐구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양하게 아이디어를 버릴 수도 있고 벌려놓을 수도 있고 그 벌린 내용을 특정한 맥락에 따라서 잘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크게 보고 작게 보고 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본 학습 방법의 핵심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대학에서 다루는 지식이라는 것이 이론적인 지식뿐만이 아니라 실제 맥락에서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나름의 결과물을 만들어 나가게 하는 것이고요. 캡스톤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것처럼 되도록이면 고학년이 이 지식을, 내가 그동안 배운 지식을 총망라하게 하는 것이 해당 교과목이 가지는 특성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캡스톤 디자인, 지금 이제 우리가 마음을 좀 다잡아야 되겠죠. 실제의 맥락에서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산출물을 만들어 나간다. 그 산출물을 위해서 내가 그간에 아는 지식들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자. 이 부분이 중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의 중요한 학습자의 역할은 첫 번째 문제 해결자, 두 번째 자기 주도적 학습자, 세 번째 협력적 학습자입니다. 첫 번째 문제 해결자라고 부르는 것은 도출에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거를 발견하고 정의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캡스톤 디자인에서는 교수님이 이게 문제예요 라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있는 특정한 상황과 맥락 안에서 크게 잡혀있는 이 문제가 설정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문제로 잡는가부터 굉장히 주도적으로 개입하고 몰입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발견하고 정의하고 그걸 가지고 해결 방안을 도출해서 평가하는 것까지 전체의 과정을
주체적으로 학습자가 진행하는 것,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자기 주도적인 학습자여야 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도출하는 그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내 학습의 과정, 그리고 우리의 학습의 과정을 주도적으로 수행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들을 이 부분도 총망라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요걸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협력적 학습자라는 것은 실제적인 문제를 수행을 할 때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혼자 무엇인가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한다라는 것을 더 다시금 부각시키고 우리가 안에서 주체로서 의견을 조율하고 상호 간에 평가하고 성찰하는 모든 역할들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내가 내 동료를 돕는 것이 꼭 나의 학습을 키울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이제 캡스톤 디자인의 수업을 통해서 이러한 유형의 결과물들을 만들어 내시게 될 거예요. 크게 보면 우리 학교에서 하는 건 제품형, 그리고 소프트웨어형, 보고서형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제품형과 소프트웨어형 같은 경우에는 학습의 결과물을 가지고 정말 말 그대로의 결과물을 내는 거. 지금 제품형의 예시를 보시면 로봇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어떤 특정한 기계가 될 수도 있고요. 뭐 홍보 영상이나 제품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실물이 나오는 것이고요. 소프트웨어형이라고 하면 프로그램이 개발되거나 혹은 어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지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물의 형태가 어떤 행정 시행을 위한 제안서라든가 논문의 형태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텍스트 형태의 산출물도 캡스톤 디자인에서 원하는 형태의 결과물로서 이제 산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여러분들의 수업에 맞는 결과물이 있을 거예요. 교수님이 이제 해당 교과목을 개발하시면서 저희는 제품형을 만들겠습니다. 소프트웨어형을 하겠습니다. 혹은 보고서형으로 하겠습니다라고 사전에 이제 계획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잡힌 것을 바탕으로 해서 교수님과 함께 논의하에 결과물을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결과물을 만들 것인가 요거를 좀 생각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자, 수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처음에 시작의 팀 빌딩부터 문제 발견, 문제 정의, 문제 해결 방안 도출과 평가, 실현, 종합 성찰 이렇게 이제 단계를 거치게 되고요. 캡스톤 디자인 수업은 수업의 시작부터 끝까지 어떤 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을 중심으로 이어져서 오게 됩니다. 이 과정들을 하나하나 충실하게 체험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단계를 좀 살펴보면 첫 번째 아까 제시한 것과 같이 팀 빌딩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 팀 빌딩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 제가 설명을 써놓은 것처럼 서로 구성원들 간의 특성을 파악해서 역할을 규정하는 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팀을 구성하는 것은 교수님께서 알아서 팀을 짜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교수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팀 편성을 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일단은 구성원들이 모였어요. 구성원들이 모이면 우리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역할 규정 예시를 이렇게 써놨는데요. 기본으로 뭐 팀장과 팀원을 구성을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데 여기에 각각의 하는 일들을 이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 팀원 중에는 뭐 팀장으로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렇게 아이디어를 발산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 이걸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이건 어때? 이건 어때?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좋을 수도 있고요. 아이디어를 정리하는 것을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나 발산하는 사람과 정리한 사람이 같이 있을 때 발산자가 막 얘기를 하면 정리하는 사람들은 조금 이렇게 약간 소심해지는 이런 경향이 있기도 한데요. 각각의 기능들을 훨씬 더 적극적으로 발현하는 게 필요합니다. 아이디어를 막 내고 한쪽에선 그걸 정리해주고 이게 뭐 굳이 한 명씩이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근데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 정리하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갈등이 있어 보이면 그거를 좀 분위기를 바꿔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사람, 또 어떤 역할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뭐 시간을 정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 이제 시간 됐으니까 그만합시다. 뭐 이렇게 한다거나 각각의 역할들을 보고 우리 팀이 잘 진행될 수 있는 역할들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우리 팀빌딩 단계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수업은 길게 프로젝트가 진행되기 때문에 캡스톤 디자인이라는 수업 전반이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만큼 팀빌딩에 공을 들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팀을 하는 데 있어서 팀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미리 충분히 논의하고 그 논의 사항들을 하나씩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단계. 자, 이제 팀이 우리 이제 단단해졌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이고 무엇이 중요한지가 논의가 됐어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무엇을 만들어낼 것인가를 생각하기 위한 문제 발견 단계가 필요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캡스톤 디자인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망라하는 게 중요해요. 이 수업 시간에 뭘 새롭게 배우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토대로 새롭게 알아낼 것들,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조사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료 조사하고 기존의 전공 지식을 활용하고 요구 분석 등을 해서 이걸 다 수집해서 우리 지금 뭘 해야 될까? 내가 있는 이 현장에서 어떤 점을 개선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찾아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제 발견을 위한 이런 단계들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교수님께서 특별히 어떤 과정을 거쳐서 문제를 발견하십시오 라고 제공을 해 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 결과물 가지고 아이디어 만들어내세요 라고 한다면 첫 번째 반드시 하셔야 할 일이 이렇게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정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해결할 이슈가 무엇인지를 구체화하는 단계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 발견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법들을 간단히 좀 말씀을 드려본다면 이렇게 이제 마인드맵을 그려보시는 거나 이쪽에 있는 만다라트 같은 이제 서식들을 활용하시는 게 도움이 되는데요. 지금 두 가지는 유사해요. 근데 보시면 핵심의 개념을 가운데에 놓고 이것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다양한 생각들을 최대한 많이 뻗쳐보고 그것의 개념의 위계들을 만들어 보는 것이 마인드맵 기법과 만다라트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인드맵 기법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핵심 개념을 가지고 개념들을 만들고 거기에 하위 개념들이 나오게 되는데 만다라트 보시면 여기가 이제 제일 핵심의 개념이에요. 요 핵심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8개를 한번 아이디어를 뽑아보고 그 8개를 가지고 다시 확산을 시켜보는 단계입니다. 이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디어를 생각을 할 때 확산이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를 가지고 다양한 사고들을 해보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요걸 한번 작성해서 해놓으시면 뭔가 이렇게 새로운 발견들이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거를 체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발견할 때는 확산.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로 수렴해서 이걸로 끝 이렇게 가시는 게 아니라 최대한 확산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 확산을 통해서 이제 수렴으로 가게 되면 이게 바로 문제의 정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 정의 단계에서는 발견된 문제를 다양하게 확산시켰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제 하나로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지금 보면 도출된 과제 중 달성해야 할 과제를 명료화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이제 하나로 집중시키는 것,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단계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 과제 명료화의 단계, 이걸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최종으로 뭘 할 것인가, 이걸 좀 생각하는 단계입니다.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발견해서 문제를 정의하고 나면 제공되는 서식이 스노보드에 올라가게 될 텐데요. 이 스노보드 안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문제 정의를 하는 단계에 맞추어서 역할들을 가지고 기록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제 팀빌딩을 했고, 팀빌딩을 통해서 이후의 단계에 문제를 발견하는 단계를 하고 수렴까지 하셨다면 요거를 한 장의 페이퍼로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습자 정보에 우리 팀원들 놓고 역할 분담, 아까 팀빌딩 할 때 했던 얘기들 써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과제 수행 목표라고 하는 것이 결과물이 무엇인지를 쓰고, 아까 이제 문제를 정의했잖아요. 정의한 걸 가지고 결과물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이게 왜 중요한지를 한번 우리의 논의를 가지고 정리해서 써보시고, 그 다음에 이 결과물이 이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 효과도 한번 써보시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를 적어보시게 되는 거고요. 지금 계획서에 보시면 어떤 단계로 지금 주어진 주차 안에 교수님께서 지금부터 이때부터 이때까지 진행하세요 라고 주어진 그 기간 안에 어떻게 진행할 건지를 쭉 한번 써보시고 거기에 예산도 한번 잡아보셔도 좋습니다. 지금 캡스톤 디자인 수업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만큼으로 배분된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교수님께서 알려주시겠습니다만 그 예산에 맞추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할까 이거 잘 모르셔도 상관은 없지만 한번 예산을 잡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행 계획서를 작성을 하시고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는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프로토타입을 만들어내는 단계가 될 텐데요. 이제 과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만들어서 그것이 과연 실용적인지, 현실 가능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 나가는 단계가 본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프로토타입이 이제 결과물의 이전 단계로서 프로토타입을 만들게 되는데요. 지금 보면 이게 이제 제품형. 이게 어떤 것 같으세요? 어떤 물건인 것 같으십니까? 예, 이런 이제 문제 해결의 결과물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보게 되는데 이게 이제 완성된 결과물이라기보다는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나면 그 프로토타입을 토대로 해서 정의된 걸 가지고 이제 이걸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문제 해결에 적절한지를 보고 되었다라는 판단이 들면 여기에 이 예스의 단계에서는 팀원들의 평가, 자기 평가도 있을 수 있고 교수님의 피드백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산업계의 전문가의 피드백이 여기 포함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결과물을 완성하기도 하고 이 부분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면 계속해서 순환을 해서 프로토타입을 변경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도 해결이 잘 안 된다고 하면 문제 발견이나 정의의 단계로까지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가 앞 단계가 충실하게 점검되지 않으면 사실은 프로토타입 제작하는 부분에서 뭔가를 바꾸는 거는 사실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 사이클을 기억을 해서 이 단계를 충실하게 겪을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이 캡스톤 디자인에서는 결과물의 완성도를 내놓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여기에 충실하게 시간을 들이면서 가게 되고요. 이 프로토타입을 제작을 할 때 아마 대체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예산들이 더 많이 쓰이게 되겠죠. 제품형이라고 하거나 이제 프로그램형이라고 했을 때는 더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고서형 같은 경우에는 결과물이 완성된 다음에 예산을 활용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활용품들을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충실하게 만들어진 결과물을 만들고 그거 가지고 해결 방안을 실행하고 이제 산출물을 전시하는 그런 과정까지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제 교수학습센터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매년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라는 것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학기 기말고사 이후에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신 그 프로토타입 혹은 결과물을 교수학습센터로 이제 출품을 하시면 거기에서 또 다시 이제
거기 안에서 심사를 통해서 우열을 가리게 되고요. 이제 총장상부터 각각의 이제 상격이 정해져 있는 수상의 기회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처음부터 한번 염두에 두고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상금도 있고요. 네, 그래서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현까지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캡스톤 디자인 진행하는 과정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렇게 쭉 하고 나면 학기를 마무리하면서 결과물에 대한 성찰, 그리고 이 제작물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대한 성찰, 그리고 나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가, 이런 부분들을 성찰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찰하는 단계에서는 상호 동료 간의 피드백의 과정도 볼 수 있는 이런 서식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캡스톤 디자인의 동료 평가, 우리 팀 안에서는 어떠한 역할들을 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서식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교수님이 주시는 수행하라고 요구하시는 바에 따라서 생각해 봐 주시면 되는데요. 이 두 가지가 조금 더 높은 위치에서 우리의 프로젝트를 살펴볼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와 비교해서 다른 팀에 대한 피드백을 할 수도 있고 우리 팀 안에서의 결과물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찰의 방식은 지금 보시면 나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캡스톤 디자인에 대한 내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했는지를 평가할 수도 있고 개인 성찰 보고서로서 내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반적인 나의 학습에 대한 성찰을 하는 기회가 되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서 한 학기를 반추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성찰까지 진행을 하게 되면 이제 학기 말인 거예요. 그래서 한 학기를 쭉 마무리를 하셨고 나의 그 결과물을 이 이후의 단계에서는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전공 분야에서 도전해 볼 수 있는 경진대회나 혹은 우리 학교에 있는 경진대회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공모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공모전을 보시고 그거에 맞춰서 조금 더 발전시켜 나가신다든가 이런 방향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것도 여러분의 진로라든가 지식의 깊이를 더 주고 넓게 할 수 있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업의 결과물을 그 자리에서 그냥 그 상태로 끝내지 마시고 조금 더 확장할 수 있는 기회들을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것도 이 캡스톤 디자인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대하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캡스톤 디자인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그리고 어느 부분을 포인트를 두면서 학습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부분에서는 캡스톤 디자인 수업을 위해서 학습할 수 있는 팁들을 조금 설명드리면, 첫 번째는 팀으로 진행되는 것인 만큼 팀 간의 협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자라는 점을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앞부분에서 이제 팀빌딩에 대해서 조금 시간을 많이 들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과정은 나 혼자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혼자서만 끌고 나가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함께 같이 협업하고 팀원들의 다양성이 녹여 들어가야만 훨씬 더 좋은 성과가 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도 수렴하기 이전에 확산부터 하고 확산을 가지고 수렴해서 문제를 발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팀의 시너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 학기 동안 쭉 진행이 되기 때문에 스노보드 기반의 이 안에서 활동도 가능하겠지만 학습 내용의 특성을 가지고 좀 고려하셔서 여러 가지 온라인 공간들을 함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구글 드라이브를 가지고 활용을 하시게 되면 공유 드라이브를 만드시고 그 안에서 구글 미시라든가 문서라든가 구글 젠보드, 프레젠테이션 등등의 활동들을 다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공유 드라이브를 설정해서 활용하시는 것도
가지고 협업을 하는데 조금 더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뭐 카카오톡으로 채팅하는 거, 뭐 꼭 카카오톡이 아니더라도 이런 마이크로 SNS를 통한 채팅도 실시간으로 의견 공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팀으로 학습을 진행을 하고요. 진행된 학습 안에서 이것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주기적인 성찰입니다. 물론 수업이 진행이 돼서 끝날 때 종합 성찰을 하기는 합니다만 과정이 진행되는 와중에 우리가 함께 팀원들이 시작하고 끝날 때에 전반적인 성찰을 해보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팀 활동의 질을 높이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리더께서는 이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팀 활동의 과정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캡스톤 디자인을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캡스톤 디자인 이제 한 학기 동안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근데 그런 만큼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물이 있으니까 훨씬 더 몰입하실 것도 좋고 공부를 하는데 즐거움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즐거움들을 배가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아이디어를 모으고 발전시키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학기 즐겁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